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광고만 하고 제대로 정리해서 콘텐츠를 올리지 못한 올해 한 3개월에 걸쳐서 제 유튜브에서 부인성형 재수술 시리즈를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질성형에 대해서 한 달 정도, 그리고 소음순과 음액에 관련된 성형 부작용 또는 재수술 필요한 경우 치료 방법. 세 번째로는 기타, 예를 들어 대음층 관련한 시술이 좀 늘고 있고 세모나 미백 등, 또 중간에 하다 보면 좀 다루지 못한 부분 등을 일주일에 한 편씩 콘텐츠를 올리면 아마도 3개월 정도 안에 부인성형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그 치료 방법에 대한 제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요. 아무래도 부인성형에서는 대표적인 질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질성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술한 직후, 대개 직후라 그러면 수술한 당일도 될 수가 있겠지만 한 일주일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다음 주에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 결과가 충분히 내가 원하는 기대치 이하인 그런 불만족 사례에 대한 대처 방법. 세 번째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늘고 있는 질환의 충전 주사, 필러 또는 임플란트 시술 등 고형물, 이런 걸로 인한 불만족 또는 부작용 사례. 네 번째로는 만기 합병증이 되겠는데요. 과거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쁜이 수술을 해서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을 뿐더러 또는 그런 걸로 인해서 폐경 후에 성관계가 불능한 경우의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질성형 직후에 잘 발생하는 각종 합병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수술 직후에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또 수술 시에 환자들에게 미리 사전에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출혈이라든지 마취 관련한 문제라든지 또는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을 해도 염증이 좀 생길 수 있다든지, 특히 환자분이 과거에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걸 잘 조절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배뇨 관련한 문제들, 또 통증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수술 후에 붓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항문과 질 사이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 등등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조사해본 부인성형 관련한 서적들을 보면 한 5 내지 10% 정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환자분이 이것 때문에 수술을 기피할 정도로 고민할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수술 시에 생길 수 있는 출혈에 관련한 거는 100% 환자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자에게 출혈성 소인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혈전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같은 거 복용하시는 분은 최소 1주, 한 2주 정도 끊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혈성 소인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또는 자신이 특이한 어떤 출혈성 질환을 알고 있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수술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부릅니다. 결국 술자의 수술 중에 처리 능력이 관련이 될 수가 있겠죠. 조금씩 피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겪는 거지만 혈종이 생긴다든지 재수술을 요할 만큼, 또는 환자가 출혈이 심해서 수혈을 받는다든지 그로 인해서 어떤 생체 징후의 위험이 올 정도는 드물지만 사실은 제일 위험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평소에 자주 멍이 든다든지, 멍이 들면 오래 간다든지, 코피가 난다든지 이런 점이 있으면, 또는 복용하시는 약물 중에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꼭 사전에 수술하실 병원에 알려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20년 수술을 하면서 한 2분 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질성형 후에 혈종이 있어서 수술 직후에 퇴원 전에 발견돼서 제거하고 봉합을 몇 번 더 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한 분은 소음순 수술을 하면서 저도 예상치도 못한 큰 혈종이 생겨서 수혈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철분 주사를 투여했거나 출혈된 부위에 배액을 하고 몇 번의 조치를 해서 환자를 좀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20년 중에 2케이스, 그리고 제가 보통 1년에 수술하는 케이스가 적으면 한 400, 많으면 한 500 이렇게 되니까 그 중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항상 수술하기 전에는 고민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이 하시는 염증인데, 염증은 특별히 본인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히 당뇨병 같은 질환이 없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정교한 손상을 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상을 당한 조직은 뭐든지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종이 아니고
부종이요. 그러한 경우 때문에 좌욕을 하라든지 환자들에게 진통제 처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질축소 성형을 하는 경우에 환자분들마다 참 차이가 많습니다. 너무 아픈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저는 부종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 환자분들은 제가 병원에서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약을 처방합니다. 질성형 같으면 아마 한 5일분 처방을 할 텐데요. 이렇게 보면 아주 중요한 시기는 수술 후 만 3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기에는 조직이 손상받은 것들이 급격히 회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따뜻한 온수 좌욕이 되겠습니다. 또는 소음순 수술을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부종을 줄이기 위해서 냉수 좌욕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얼음찜질 같은 거를 필요로 할 수도 있겠고요. 부종을 방지하고 특히 3일이 지난 다음에는 무조건 그때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부종은 어쩔 수 없이 오는데 이 기간에는 항소염제라든지 진통제를 복용하시면서 이런 기타 물리적인 좌욕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면 일주일 이상 고생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질축소 성형이 잘 됐다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케이스라면은 사실은 항문과 질 사이에 회음체라는 부위가 좀 단단해지고 튀어나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수술 직후에도 그렇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손상받지 않은 모습으로 남게 되는데 제 수술의 경우에는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골반 안쪽 질 옆에 있는 근육을 당기거나 또는 회음체 자체에 있는 표면 근육을 당기기 때문에 그것이 모이는 지점이 바로 꼭지 지점이 회음체입니다. 항문과 질 사이. 그 부분이 좀 불편한 게 오래가고 그 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한 달 이내에 해결이 되고 하지만 주일이 지나서 과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정도 선이 될 것 같은데 사실 환자분들은 이걸 걱정해서 병원에 수술을 굳이 안 한다든지 미룬다든지 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경험이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환자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장비나 의료진의 경험이 부족하다면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수면을 통한 마취를 하니까요. 수면하는 시간에 해결이 되고 수술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고 수술 후에 조금 더 아플 수는 있겠지만 재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후에 전원을 할 정도의 문제만 안 생기면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은 기타 흔하지 않은 것으로는 수술 후에 질과 항문이 워낙 가깝다 보니까 전질벽 수술을 하다 보면 그런 부위에 구멍이 난다든지 방광과 질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드문 경우고요. 또 그런 게 생긴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치료를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근성형 재수술 시리즈 1탄 질성형의 첫 번째로 질성형 직후에 잘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병원인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생겼을 때 처리가 충분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건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